2025년 8월 17일, 다음 주 시황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마감을 한 미국 관련된 내용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8% 상승을 한 반면에 나스닥과 S&P 500은 약세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한 이유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결국은 몇 가지의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결과는 없었죠. 그 외에도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 악화가 지금 향후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를 키워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 시간대에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기대지수 8월 잠정치가 58.6으로서 전월 대비 3.1포인트 하락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소비 심리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4개월 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 부과가 인플레이션을 반등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가 다시 커지게 되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다시 끌어내렸습니다. 이 소비자 기대 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인플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뭐 이 얘기인 거죠.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거라고 하는 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은 4.5%에서 4.9%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나왔던 얘기가 뭐 몇 개가 더 있는데, 확인을 해보게 되면 TS 롬베르트가 4월 이후 나타난 미국 증시의 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4월 저점 이후 30% 반등을 했는데 상승 모멘텀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술적 지표들은 더 이상 상승을 지지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승 종목의 폭이 점차 좁아지고 있다라는 걸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용 지표가 대폭 하향 조정되게 되면서 미 금리가 9월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긴 한데, 9월 이후 몇 차례나 더 금리가 이루어질지는 불분명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중소형주 상승세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에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소형주의 상승세라고 얘기를 하는 건 대형주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가 일부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나 TS 롬바르트의 경우는 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부터 덜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주 확인해 보시게 되면 밑에 걸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주에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반도체 관세 300%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게 됐고요. 그로 인해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재무 쪽, 재무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뭐하고요. 금융, 뭐 은행, 증권, 보험, 핀테크 이런 종목들도 역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그나마 헬스케어, 제약 헬스케어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산업적으로 보면 약세가 이어졌고요. 유틸리티 역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에너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확인을 해 볼 만한 건 M7 관련주에서는 특히 이슈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게, 앞서서 관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인텔만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인텔 지분을 TSMC에서 니네가 좀 인수를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인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인텔 밀어주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인텔을 밀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 삼성전자 쪽으로 팹리스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즉 수주가 이전만큼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압제가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시스코 시스템즈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경우는 14%, 7%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확인해 보게 되면 완성차 업종으로 혼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항공 쪽은 상승한 반면에 크루즈나 여행 관련된 종목들은 혼조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중국 관련주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금융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암호화폐 관련주가 혼조세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자암호도 역시 약세가 이어졌고 시장이 불안한 것으로 확인이 되게 되면 금 관련주가 상승을 하죠. 금 관련주는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쪽으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에서 그나마 우라늄 에너지나 카메코 이게 원자력에서 쓰이는 소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만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신재생에너지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상승, 소매 유통과 음식료 담배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다음 주 아마 소매 유통주 쪽으로 변수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에서 소비심리 지수가 다시 한번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 방산 보게 되면 여기에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든가 레드캣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이쪽은 상승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체크 잠깐만 더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우존스의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다가 음봉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도 신고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나스닥의 경우는 지금 21,450포인트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도 역시 상승을 한 후에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8월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조정 받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기준으로 6,420포인트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어떤 흐름이 나올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주간 전망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국 주식은 세제 개편안과 양도세 이슈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난달 말에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게 되면서 8월 1일 날 국내 지수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반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 행정실에서는 10억이라고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당에서는 50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민주당의 한 의원이 사고를 쳤죠. 나는 주식 안 해 그랬는데 결국은 주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깨갱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40대에서 30대, 50대까지 지금 민주당을 응원을 하다가 이쪽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가 중요하잖아요. 다음 주 아마 50억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두 가지 안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50억이 있고 하나는 30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는 10억이 있는데 만약에 30억이라고 하면 실망 매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억도 역시 나오게 되면은 실망 매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50억이 무조건 돼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번 주 초 정도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25일입니다. 25일. 우리나라 시간인 다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 전에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반도체, 배터리, 조선 이쪽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 주까지 이 종목들은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혼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알령 해제가 문제예요.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야, 중국과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한알령 해제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미동맹의 전략적 역할 내용은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한알령 해제로 수혜가 점쳐졌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화장품 관련주가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결국은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파월 의장이 이 고용 쇼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CPI가 문제였죠. 이 CPI가 결국은 뭐 예상보다는 덜 올랐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근원 CPI가 있고요. 일반 CPI가 있는데 이게 달랐어요. 그래서 이 근원 CPI, 우리가 알고 있는 CPI 같은 경우 통화 변수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FOMC에 넣은 인사가 3명 있고요. 근데 한 명은 아직은 완벽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 즉 매파겠죠. 매파 의원이 3명이에요. 거기에다가 파월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지금은 결론을 짓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결론이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다음 주 월요일은 주가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다음 주 금요일 정도는 일부 비중 축소하는 걸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세에 대한 얘기 여기가 있죠. 지난 금요일 날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철강과 반도체 칩에 대한 관세를 설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강의 경우는 상계관세라고 있어요. 상계관세. 이 상계관세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현대제철이 미국 쪽에 수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만약에 보조금을 받았다. 그럴 경우 이 상계관세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근데 이전에 지금 50% 플러스 상계관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상계관세. 이것 때문에 아마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K스틸법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탄소 감축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 탄소를 감축하려면 아무래도 전기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철강의 경우는 최소 200억에서 최대 1000억까지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강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의 경우는 300%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국내 SK 하이닉스나 혹은
삼성전자의 경우는 미국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일부 15%? 요 정도로 방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결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찾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휴전이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를 강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영토를 포기를 한다라고 하면 3자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럴 경우는 다시 건설주 혹은 건설기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답은 없는데 18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화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모 아니면 도가 될 수도 있겠는데 내일 건설주가 일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주의 실적이 나올 건데요.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집니다. 홈디포, 로우스 컴퍼니 이런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많이 쓰지는 않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인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전문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라든가 전기, 그 다음에 집을 고치는 이런 가격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무를 만듭니다. 올 초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산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거 시멘트를 쓴 데를 제외하고는 다 불탔다. 그게 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로 집을 지어요. 거기에 쓰이는 장비를 홈디포랑 로우스 컴퍼니에서 만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딱히 그게 큰 의미는 없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깃과 월마트, 이게 실질적으로 관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가늠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특히 월마트에 대한 이슈가 소비자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22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미국, 한국 전망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국내 증시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차트 한번 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게 되면 국내 지수는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해 보게 되면 8월 1일까지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이후의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여전히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나마 지수가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에 저항을 형성을 했던 가격을 완벽하게 뛰어넘지는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내일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왜? 반도체가 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조정을 받게 되면 이전의 저점이었던 3190포인트를 이탈을 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우리는 3170포인트가 이탈되는 지까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역시 기관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같은 경우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803에서 805포인트 이탈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에요. iPa밀리-SC, 테크윙, JNTC, 그 다음에 워닝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에로티베큐 얘기를 했는데, 이 세 종목은 차익 실현을 다 했죠. 차익 실현을 다 했고, 요 종목들을 들고 있는데, 8월 1일 날 제가 방송을 했을 때 언급을 해드렸던 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워닝 머티리얼즈였고요. 그래서 이때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매매했던 이유와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체크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SBS 비즈를 보신 분들은 이 종목들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까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고 왜 매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참고로 어떤 기법이 쓰여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 15일 날 이제부터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테크윈, JNTC 요거는 좀 제외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 언급을 다 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하고 한미반도체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2024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2배가 좋아지고요. 영업이익은 1.5배 정도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사상 최대의 실적, 내후년 사상 최대의 실적, 분기로 보게 되면 2분기의 경우 성장을 하기는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떨어진다. 그것 때문에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의 매출이 주가가 더 올라갔잖아요. 삼성전자.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매출이 거의 뭐 60% 이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을 했는데 3분기에는 턴 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주가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이전의 고점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보수적으로 10만 5천 원, 맥스 11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특히 SK 하이닉스 주가가 7월 달을 고점으로 하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경우는 그 전에 어떤 악재가 있었냐면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SK 하이닉스랑 한번 싸웠잖아요. 그리고 봉합됐다라는 얘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7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SK 하이닉스 약세로 인해서 동반 하락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를 급격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곳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었습니다. 이전에 저항이 형성되었고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최소 10만 5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11만 5천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4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다라고 하더라도 3분기 실적에 나오게 되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맥스까지는 12만 5천 원까지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11만 5천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주가가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미반도체는요, 마이크론에 납품을 해요. 마이크론에 납품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마이크론이 지난주에 자기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26년에 벌써 완판이 될 거야.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근데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에 수주를 하게 됩니다. 수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만큼 더 장비가 수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는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저항 부근이었던 9만 3천 원이죠. 9만 3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아이패밀리 SC는 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뷰노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노는 정말 주가가 안 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이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올해 적자라고 하더라도 겁먹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분기 실적 보게 되면 이미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방송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해드리냐면 단기 순이익 보지 마시고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PBR이 몇 배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 PBR은 주가죠, 정확하게. 주가 나누기 EPS거든요. 근데 이 EPS는 어디에서 구분이 되는 거냐면 이 지배주주 순이익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지배주주 순이익은 2억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25년 4분기에 이렇게 6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는 흑자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관심 가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약세가 이어졌고요. 이제 3분기부터 흑자가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이전에 지지 저항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22,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저항마저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 쪽에서 쭉 매수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22,000원을 돌파를 하네? 그러면 매수가 시작이 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 18,000원까지 오면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18,000원 부근에서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걸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22,000원 돌파가 더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아이패밀리스 씨는 뭐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이거는 패스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CNC 인터내셔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먼저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CNC 인터내셔널이 올해 주가가 실적이 떨어지고 있죠. 2024년 대비 주가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2026년에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분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분기가 예상치보다 떨어졌습니다. 뭐가? 당기순이익이 떨어졌어요. 근데 주가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3분기 보게 되면 7억에서 83억까지 늘어나게 되면 몇 배? 11배죠. 그쵸? 대충 12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NC 인터내셔널은 주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실적 좋아지고요.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아집니다.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적어도 49,000원에서 50,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몇 프로? 20%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이 가격이었어요. 물론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37,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이 만약에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월요일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37,000원에서는 매수를 해서 49,000원에서 50,000원대까지 끌고 가면 최소 20% 정도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37,000원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손절가는 정확하게 35,500원 정도를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점이 쭉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
즉 손절가까지 확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확인을 봐야겠지만 밀려도 매수하고 올라가도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월요일날 39,000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1차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37,000원대까지 떨어지면 2차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평단이 38,000원 정도가 되겠죠. 우리는 35,500원을 무조건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5,500원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저점이니까. 그렇죠? 지지선 부근이니까. 이때 추가 매수하면 돼요. 그래서 3분할 생각을 하시고 CNC 인터내셔널은 지켜보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클리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역시 올해는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 예상치보다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다만 3분기 대비 단기 순이익이 3배 정도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이 2배 정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도 역시 너무 밀려 있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죠. 다만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곳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전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16,0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매수할 수 있다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싸게 사면 좋을까요? 싸게 사면 좋을까요?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하면 이게 싼 가격인지 비싼 가격인지 모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10,000원이 지지선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 이거는 싼 가격이 돼요. 근데 저항이 되면 비싼 가격이 됩니다. 그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은 이렇게 저항이 하나 형성되었고요.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저항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16,000원이 지금부터 거의 10%긴 합니다만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때는 싼 가격이에요. 추세의 흐름을 확인해 봤을 때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전에 여기였던 추세가 가격이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면 이 가격은 싼 가격일까요? 이거 대비해서는 싸죠. 그런데 여전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은 이 가격 대비 비싸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은 싼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싸고 이때는 비싸다. 요게 계속 바뀐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되는 16,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4,600원 대비 비싸다라고 인식은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6,000원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싼 가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오른다, 옳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LG노텍을 볼까요? LG노텍은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왜 LG노텍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제가 방송에서 시간이 좀 짧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하락했던 이유는 2분기 실적이 적재 전환됐고요. 관세에 대한 압제 때문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요. 예상치까지 우리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정치 보게 되면 매출은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603억에서 113억으로 줄어든 거죠. 81%. 추정치 대비.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2분기에는. 그리고 관세에 대한 악재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이 IT 파생 제품에 대한 고율 품목관세 부과가 검토가 되게 되면서 전지업계에서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애플 의존도가 70%예요. 70%입니다. LG노텍은 전체 매출의 70%가 애플향으로 애플이 미국 내 공급망 재편 속도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내용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카메라 모듈 생산 거점을 멕시코와 베트남 등으로 분산을 했어요. 왜? 밑에 보시게 되면 멕시코의 생산품의 경우 USMCA 규정을 충족을 하게 되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노텍의 경우는 카메라 모듈을 멕시코에서 더 많이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멕시코에서는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LG노텍이 스마트폰에서 지금 어느 쪽으로 변동을 하고 있냐면 전장 부품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 카메라 모듈의 전장 부품을 멕시코 공장에서 만든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무관세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2분기에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연간 실적도 좋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간 실적 보게 되면 3분기죠. 영업이익이 15배 정도 늘어나고요. 당기순이익이 1,100억을 기록을 하는데 이 1,100억은요. 2024년, 2025년, 2024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보다 다 뛰어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4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 5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예요. 애플향 부품이 70%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반기부터 고객사의 신모델 양산이 본격화된다. 즉 애플 아이폰이 만들어진다. 아이폰 신제품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용 반도체 기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이유는 차량, 통신, 조명 등 기존에 수주했던 고부가의 전장 부품 매출도 실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차량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모듈, 그 다음에 반도체용 부품, 반도체 센싱, 조명, 통신 이쪽에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어서 로봇 부품까지 사업 영역이 확장된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인텔이 유리기판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LG노텍도 고성능 통신 AI 반도체를 겨냥한 유리기판 기술 개발에 나섰고요. 구미 공장 내 유리기판 시생산 라인을 구축 중이고 올해 연말부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거고 본격적으로는 내후년부터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시제품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자체적으로 쓰겠죠. 자체적으로 쓰고 퀄 테스트가 들어갈 겁니다. 퀄 테스트. 이게 끝나게 되면 2027년부터 2028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또 봐야 될 건 자율주행, ADS용 고정밀 부품을 미래 동력으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라이다입니다. 라이다. 그래서 차량용 센싱 솔루션을 확보를 위해서 미국 자율주행 기업 아에바와 전략적 협약을 이어가고 있고요. 아에바의 지분 6%를 LG노텍이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라이다의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고요. 제품의 다변화를 통해서 자율주행, 로보틱스에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동안 스마트폰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장 부품 쪽으로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들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이런 이슈 때문에 실적이 급격하게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커진다. 당연히 3분기 실적이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 주가도 역시 턴 어라운드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거는 최근에
보여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전에 1분기, 2분기 실적을 다 뛰어넘는 거죠. 1분기 실적은 여기였어요. 작년 2분기 실적이 1,300억 정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그럼 여기까지는 못 올라가요. 여기까지는 못 올라가는데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냐면 25만 원에서 25만 5천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정을 받으면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방송 중에서는 제가 16만 5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16만 원 사이를 17만 원 사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17만 원, 16만 5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범위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를 하나 확인해 드리자면 여기를 쭉 보게 되면 저점부터 올라가는 지지가 있죠. 이 지지만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5만 5천 원은 손절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목표가를 21만 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올해 연말까지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저는 25만 원에서 25만 5천 원대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40% 이상은 수익이 편안하게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노텍까지 제가 다 언급을 해드렸고요. 2주에 한 번씩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그 방송을 할 때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실적 다 좋은 종목들, 바닥에서 이제부터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이 9만 원 전후였어요. 이거는 9만 원 전후가 되게 되면 저는 다시 한번 매수할 예정이 있습니다. 9만 원 돌파하게 되면 매수할 예정이에요. 뭐 세부적으로 타이밍은 더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이전에 저항을 돌파 시도를 했고요. 거래 없는 조정이 형성이 되고 거래 동반되면서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럴 경우는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캠까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